그러니까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한테 속았다, 정부한테 속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특성화고 안 왔다, 후배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의 관점에서 한번 쭉 바라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들 증언이 나왔는데 쪽에서 보면 일단 첫 번째 취업률 뻥튀기 논란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후에서 사용하는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률 지표는 굉장히 수치가 높게 나와요. 작년 같은 경우에 2020년 50%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졸업생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취업률은 27.7%, 작년 같은 경우 27.7%,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용하는 통계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게 벌어지느냐? 제가 봤더니 2페이지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쓰는 취업률 통계에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군입대를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모수에서 빠져요. 근데 친구들이 대학을 진행을 하거나 군대를 가는 이유가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그러는 경우보다는 취업이 안 돼서 그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원래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처음에 입학할 때 1학년들 대상으로 해서 대학 진학 희망이 어느 정도 되느냐 비율을 따져보니까 한 19 돼요. 16% 정도 되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그런데 다음에 보시면 실제로 2년 반 뒤에 고3이 됐을 때 대학을 진학하는 확률이 비율이 44%가.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대학을 가고 싶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 특성화고 들어올 때는 대학 갈 생각이 없었어요. 취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다니다가 대학 가는 걸로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럼 왜 돌리게 되느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취업이 안 돼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군대를 가고 싶고 대학을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 학교에서 취업 안 되니 대학 가라 이런 이야기들을 선생님들이 한다라는 이야기도 학생들 사이에 많이 돌고 있어요. 작년부터는 취업난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특성화고 학교 선생님들이 차라리 취업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진학해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신입생 모집할 때에도 특성화고 오면 대학 가기 유리하다라고 홍보를 할 정도입니다. 중학교 때 특성화고 홍보를 들으면 정말 열심히 하면 누구나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갈 수 있을 것처럼 홍보를 합니다. 메타버스학과, 드론과, AI 인공지능 전공 얼마나 설레입니까? 특성화고 학생들 실제 이런 모집 요강 보고 특성화고를 선택하지만 막상 학교에 들어오면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현실에 정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과들을 신설을 하는데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충분히 있는지, 그런 실습을 진행할 여건들은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도 정말 의문입니다. 학생이 엑셀 수업, 회계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반에서 제일 잘하는 학생, 해당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학생이 해당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사례는 절대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매년 특성화고 학생들 모아서 간담회를 할 때마다 꼭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취업률 통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지금 정부에서 쓰는 통계는 취업이 안 돼서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군대에 가는 친구들이 늘어나면 오히려 취업률이 올라가요. 보수가 주니까. 거꾸로 가는 통계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야 이거 선생님들이 통계를 올리려고 취업률 올리려고 대학 가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좀 제안을 드리는 게 장관님 통계를 좀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괜히 우리가 이런 불신을 초래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쪽에서 두 번째 지금 졸업생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그 취업의 질과 결국 관련된 건데 특성화고 차이가 들어갈 때 희망했던 그 직업하고 그러니까 전공하고 관련이 전혀 없는 취업처로 많이 유도가 된다. 그래서 지금 증언된 사례가 스마트 디자인 전공인데 실제로 자기가 취업을 한 거는 그냥 전산관리팀, 재고관리팀 이런 경우들이다. 버튼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하루 종일 똑같은 버튼을 누르는 업무만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회계나 금융 이런 것들을 배우는 학생에게 들어온 취업처들입니다. TV 오류 검사업체, 바이오 키트 제작 생산직 이런 데서 취업 의뢰가 들어옵니다. 인천에서 디자인을 전공해서 포토샵과 일러스트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잘 다루는 졸업생이 있습니다. 3교대로 일하는 생산직에 취업을 했었습니다. 전공과 맞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아예 취업이 안 될까 싶어서 그냥 지원서부터 넣었습니다. 이것도 관련돼서 저희가 좀 아쉬운 거는 전공하고 연계된 취업률 이런 통계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기간을 정한 취업인지 기간 정함이 없는 취업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가 없더라.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취업지원센터 특성하고 맞춰서 안에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지표를 만드시면 좀 정책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로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그 모집 요강이 좀 과장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불만인데요. 학생들이 이
소위 말하는 팬시한 이제 과에 들어가서 내가 좋은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갔더니만 자격이 있는 능력이 있는 교원이 아예 없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도 없더라. 과장 광고에 속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아이들 인생에 관련된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교원 문제는 사실 교육부 자체적으로도 보면 직업계고 교원 확충 문제가 너무 절실하다. 숫자도 적고 연령도 높고 질이 낮다. 확충이 필수적이다라는 거 2018년부터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총체적으로 입체적인 점검 계획을 한번 세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종합감사 때 전반적인 대책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통계 관련돼서는 제가 좀 말씀드린 취지를 조금 더 다시 부연 설명하자면 그 50.7%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취업률하고 고용률이 다르잖아요. 같은 취업자 수가 있더라도 취업률 통계는 모수에 취업 희망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간주하는 사람들을 빼버리잖아요. 군대를 가버리거나 대학을 가버리면 아예 모수에서 뺀다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대학 가거나 군대 가는 것 자체가 취업 실패라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그쪽으로 취업 실패 때문에 유도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27로 뚝 떨어지거든요.